여러분, 지금 다크웹에서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헐값에 팔린다, 이런 말이 더는 충격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어떤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300만 명 패키지 4,000달러. 그 안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연봉, 가족 연락처, 심지어 아파트 동호수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글이 올라온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중국 다크웹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계정이 털렸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운 규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퇴사 후에도 들고 있던 인증키 하나로 6개월 가까이 몰래 접근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 개인정보는 이제 한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경을 넘어 해외 범죄 조직의 서버 속에서 분류되고 조합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누적 유출 건수는 최소 3억 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6에서 7건씩 털린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출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털리는 걸까? 2025년은 정말 유출의 해였습니다. 뉴스를 키면 유출, 문자를 확인하면 유출, 앱 알림도 유출, 그리고 뚫린 곳들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작은 업체가 아니라 통신, 금융, 유통 같은 대한민국 핵심 인프라가 뚫렸습니다. 전화번호 결제, 정보, 주소, 구매 내역까지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조금씩 혹은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데이터 안전망이 무너진 건가?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2025년 주요 사건들: SK텔레콤 유심, 인증키 유출. 핸드폰은 내 일상 그 자체죠. 그런데 유심이 털렸다는 건 내 번호, 내 신분을 그대로 복제한 것과 같습니다. 해커는 나처럼 전화할 수 있고 나처럼 금융인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인생 전체가 피싱된다고 봐야 해요. 롯데카드 정보 유출, 여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보안 패치를 8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털린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주민번호까지 그냥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쿠팡 3,370만 건 유출, 초기 발표는 4,500개 계정 노출. 노출이면 보였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몇 주 뒤 갑자기 바뀝니다. 3,370만 건이고 유출이 맞습니다. 노출과 유출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미 가져갔는데 보였을 수도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퇴사자의 인증키를 방치한 회사 측의 관리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사과 방식도 비판받았습니다. 팝업도 없고 대문 공지도 없고 그냥 조용히 공지한 조용히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털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죠.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퇴사자가 핵심 열쇠를 갖고 있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관리 문제입니다. 8년 동안 보안 패치를 안 했다? 해커보다 회사가 더 잘못했죠. 유출을 축소해 발표했다? 기업이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 문제에 대해 방식입니다. 논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즉각적인 반복될까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을 유출에 크게 처리하겠습니다. 화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유출 뉴스는 매달 나오고 사과는 반복되고 보상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다 털렸지 라는 체념이 생깁니다. 기업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쿠팡 없으면 불편하고 SKT 안 쓰면 통신이 끊기고 롯데카드 안 써도 다른 데서 유출되고, 그래서 기업들은 위기감을 덜 느낍니다. 이게 가장 큰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인 정보가 중국 다크웹에서 왜 이렇게 싸게 팔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털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공급이 많으면 넘쳐나. 가격이 떨어지듯 개인정보도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값이 떨어집니다. 한국 정보는 이제 다크웹에서 기본 패키지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인 300만 명 패키지 4,000달러, 한국 100대 기업 임원 연락처, 한국인 금융주소 가족 정보 세트. 왜 하필 중국이냐고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장이 크고 한중 커뮤니티에서 정보 거래가 활발하고 국경 넘으면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기업이 털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은 털어도 아무 일 없다. 기업은 대충 사과하고 끝이다. 소비자는 결국 다시 쓴다. 이게 현실입니다. 쿠팡이 유난히 강한 이유. 쿠팡은 한국에서 장사하지만 법적 중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출 사고가 나도 대표가 국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회사 책임을 애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와우 멤버십. 생활이 쿠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떠나기 어렵습니다. 쿠팡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작고 조용했고 대응이 미약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연을 지킵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세게 나서야 합니다. 벌금 1조 원을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부과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모르는 링크 클릭 금지, 택배 문자 100% 의심, 전화 인증, 즉시 거절, 금융 알림 필수, 귀찮지만이 귀찮음을 해커들은 돈으로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범죄 조직의 서버 안에서는 한국인의 정보가 조합되고 분류되고 매칭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의 시작이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진행될 수 있다. 2025년은 개인정보 유출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응원한다. 무지한 피해자가 아니라 현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